일본이 부끄러운 경기력을 보이며 아프리카의 튀니지에게 3대 0으로 완패했습니다. 모리야스 감독이 이끄는 일본 축구 대표팀이 14일 일본 오사카 파나소닉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기린컵 결승전에서 튀니지에게 0대3으로 대패했습니다. 이 경기는 정확히 20년 전인 2002년 6월 14일 2002 한일 월드컵에서 튀니지를 물리치며 처음으로 16강에 진출했던 것을 기념하는 경기로 일본이 무척이나 신경을 썼죠. 그러나 유럽파를 모두 출전시키며 베스트 전력으로 나선 일본 대표팀이었지만 수비에서는 주장인 수비수 요시다 마야가 3실점에 모두 관여되고 공격에서는 브라질전에 이어 또다시 유유슛 제로라는 망신을 당하게 되었네요. 그렇다면 일본 대표팀의 완패를 지켜본 일본 누리꾼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경기 종료 후 일본 언론이 전한 기사의 내용과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일본 언론의 기사입니다. 이것이 현실. 모리야스 재팬 설마의 참패. 27경기 만에 3점차 패배의 팬 탄식. 또다시 유유슛 제로. 모리야스 감독이 이끄는 일본 대표팀은 6월 14일 기린컵 결승에서 튀니지 대표팀과 대전 0대3으로 패했다. 10일 열린 가나전으로부터 선발 8명을 교체한 가운데 27경기 만에 3점차 패배에 이것이 현실. 또다시 유유슛 제로 라는 탄식이 퍼지고 있다. 4-3-3을 답습한 가운데 중반은 미드필더 엔도 와타루 앞에 하라구치 겐키와 카마타 다이치라는 공격적인 두 명이 나란히 전방은 오른쪽의 공격수 이토 주냐, 왼쪽에 미나미노 타쿠미, 중앙에 아사노 타쿠마가 기용되었다. 경기는 후반 10분 수비수 요시다 마야가 상대를 페널티 지역 안에서 쓰러뜨리며 내준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헌상. 이어 후반 31분 롱볼로부터 수비 연계 실수로 2실점째를 내줬고 후반 추가 시간에는 강렬한 일격을 때려박히며 일본은 홈에서 0대3으로 패했다. 데이터 분석 업체 땡땡의 공식 트위터는 일본 대표팀은 국제 A매치 튀니지전에서 0대3 패배 3점차 이상을 내주며 패한 것은 2019년 11월 베네수엘라전 이후 27경기만 완패라고 보도했다. 뜻밖의 대패에 이것이 일본의 현주소. 일본 대표팀 좀 걱정이네. 설마의 참패. 오랜만에 참패한 일본을 보았다. 이것이 현실. 또다시 유유슛 제로 등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모리야스 재팬의 불안의 소리가 일었다.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비슷한 기사 2개에서 발췌하였습니다. 해설자의 코멘트나 기사에 달린 댓글, 유튜브 등의 의견이 거의 일치하고 있어서 반대로 그라운드 밖의 단결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 전부터 미나미노를 가운데에서 쓰고 피로가 쌓여있는 엔도를 쉬게 하고 센터백도 가능한 한 요시다가 없는 경우를 상정한 콤비를 짜게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나 예상 포메이션을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만 시험하고 싶은 걸까? 이기고 싶은 걸까? 물론 둘 다라고 생각하지만 뭔가 비틀비틀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본선전에 과제가 나와서 다행일지도 모릅니다만 이만큼 비판이 대단한 것은 역시 여러분들의 승리를 혹은 긍정적인 시도를 보고 싶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가능하다면 선발 후르아시에 톱 아래 미나미노를 보고 싶었습니다. 쿠보, 카마타, 미나미노 훌륭한 톱 아래가 3명이나 있기 때문에 감독은 복받았죠. 정말 선수들은 저마다 훌륭한 선수들이 있으니까요. 측면에도 미토마나 이토와 예선에서 활약한 훌륭한 선수가 있다. 그런데 왠지 두근두근 되지 않고 들어맞지 않는 대표팀. 이선에 좋은 선수가 이렇게나 갖추어져 있는데 누구 하나 살리지 못한다는 것도 재능이다. 모리야스. 튀니지는 조직적인 수비 전술이 훌륭해서 틀에 박힌 전술이토밖에 없는 모리야스 재팬으로는 맞설 수 없었다. 해설자인 토다시도 말했지만 이대로 4-3-3으로 간다면 미나미노는 측면에서 쓰지 말아야 한다. 또 IH의 제휴로부터의 붕괴가 전무했던 것도 신경이 쓰인다. 개인적으로는 IH 2명은 다나카 아오와 모리타 히데마사의 아시아 최종 예선 콤비가 좋았던 것 같다. 수비 라인은 요시다, 나가토모의 베테랑은 솔직히 이제 힘들다고 생각해. 토미야스, 이타쿠라를 중심으로 재편성해 주었으면 여러가지 개선점이 발견된 것만으로도 수학이 있는 시합이었던 것은 아닐까. 모리야스 감독은 이번 6월에 4경기를 헛되게 하지 말고 본선에 도전해 주었으면 한다. 이제야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상대와 시합을 해서 현재의 상황이 드러난 것 같다. 수비 붕괴의 근원은 볼란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그 전에 공격 시의 시스템이 전혀 없기 때문이 아닌지. 공수는 1년의 연결이 있어야 팀이 된다. 결국 4년 가까이 지났는데 아직도 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요컨대 감독의 존재 의미가 전혀 없다는 것.
정말 아쉽지만 선수는 젊으니까 다음 월드컵에 기대. 뭐 완패야. 일본의 중반을 억제해서 볼을 빼앗으면 인원수를 더해서 역습. 이거 일본이 해야 할 전술이었는데 튀니지가 멋지게 실현해 주었다. 반대로 일본은 미드를 사용할 수 없을 때 이토 하나만으로는 불안하고 최후의 올스타를 투입해도 연동하지 못하면 타겟은 무리. 플랜 B는 완전히 준비 부족이었습니다. 유일한 구원은 이것이 월드컵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전체를 통틀어 튀니지 쪽이 템포나 볼을 넣는 방법이 능숙하고 볼 쟁탈이나 피지컬도 강했던 인상. 또 조직적으로 지키고 있었고 후반에는 피로해진 일본의 엔도를 압박하는 법과 뒷공간으로 볼을 투입하는 등 결정짓는 것도 통일되어 있었던 듯. 일본은 무엇을 주제로 도전했는가? 차이가 노골적으로 난 느낌이었네요. 피로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점 장면은 그 자체로 문제지만 슛을 때릴 수 없으면 승부가 되지 않습니다. 엔도가 아킬레스건에 이토나 미토마의 사이드는 공간을 좁혀 높은 위치에서 압박하면 일본의 약점을 노출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이제 몇 달 후에 본선입니다. 시간에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해주었으면. 대표팀 감독이 멤버 선발만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볼을 옮기는 방법을 정한다. 그러면 어떻게 팔로우할지가 결정된다. 이를 위해 볼을 떨어뜨리는 장소와 몸의 방향이 결정된다. 이것이 약속이라는 것으로 그것을 팀에 침투시키는 것이 가장 큰 일이다. 전반은 측면으로부터의 크로스에 중앙을 파고들기만 하는 핑퐁 공격. 후반 0대2가 된 뒤 볼을 돌리기 위해 팔로우가 몰려도 수비수 뒤로 빠지는 움직임은 거의 없었다. 발밑에 공이 오기를 기다릴 뿐. 이게 다 감독의 능력 부족.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감독 바꾸자. 월드컵 본선에서 0승 1무, 총득점 2, 총실점 4로 조별 예선 탈락하고 나서 그때 감독을 바꿨어야 했다고 생각하겠지. 센터백은 뒷받침이 특기인 타입을 두고 있음에도 미들과 측면에는 패스할 수 있는 선수를 두지 않는다. 세트플레이에서 점수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 말해주듯이 패스할 수 있는 선수를 뽑지 않은 모리아스. 측면도 뒷받침으로써 원터치로 크로스할 수 있는 타입이 아니라 모두 발밑으로 받아 드리블하는 타입뿐. 공격에 뒤죽박죽 선수를 두고 있으면 약한 상대 외에는 이길 수 없어. 측면과 엔도를 잡으면 일본을 쉽게 이길 수 있고. 이 경기만 놓고 보면 요시다의 실수가 매우 눈에 띄지만 개인적으로는 튀니지 감독의 경기 후 인터뷰가 인상적이었다. 자세한 것은 생략하겠지만 일본에 대한 스카우팅이 확실히 되어 있어서 이기기 위해 노리는 바도 꽤 좁혀져 있었다. 브라질과 마찬가지로 일본에게는 스트롱 포인트인 엔도를 겨냥했던 점 등 경기를 보면 확실했지만 실제로 듣고는 신음이 나왔다. 우리 감독에게는 이런 코멘트를 들어본 적이 없다. 있어도 좋은 수비에서 좋은 공격으로. 역시 감독의 차이는 크다. 아시아에서도 내려서면 그만큼 고전하는데 본선에 나가는 팀이 5백으로 기다린다면 역전의 기회는 없어. 지켜지는 데다가 볼도 뺏겨버리지. 브라질전은 상대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점수를 빼앗기고 나서부터 싸우는 방식이 사람을 바꾸긴 했지만 하는 일이 똑같았던 것이 씁쓸했다. 어디서 당하고 있는지, 그걸 벗어나려면 어디를 깨야 하는지, 그러려면 뭘 해야 하는지 같은 스토리가 보이지 않아. 승리를 버려서라도 본선을 위해 의도적으로 부활을 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스토리 그리는 연습은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의 월드컵 팀과 비교해도 최악이라고 생각해. 프랑스 대회가 팀의 힘은 위였다. 공격하는 방법은 이토, 미토마, 도안의 개인기의 의지. 패스로 무너뜨리거나 쐐기를 맞거나 제3의 움직임이나 콤비네이션 속에서 개인기를 넣는다는 생각이 없고 기회는 만들지 못한다. 절대적인 스타나 의지할 에이스도 없다. 아무런 매력이 없는 팀인 일본. 모리아스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 오카다 씨나 니시노 씨는 비판을 받아도 명확한 축구였다고 생각해. 이만큼 기대가 안 되는 월드컵은 처음이 될 것이다. 차라리 너덜너덜 개 두드려 맞고 최초의 3연패 하는 것도 좋은 약이 되지 않을까. 결국 어떤 축구를 하고 싶은지 정하지 못한 채 오늘까지 온 것 같습니다. 지난 4년간 공통적으로 의식적으로 전술로 반영된 것은 아마도 아무것도 없겠지. 선수들이 자신의 클럽에서 쌓은 전술을 제각각 실천하고 감독은 각 스폰서에 의한 선발. 원래 선수가 가진 능력만으로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되어왔지만 월드컵에 나가는 팀은 조직으로서 적의 약점을 분석하고 공통의식의 전술을 가지고 하이레벨인 선수가 출전하는데 이런 감독과 JFA는 무슨 속셈일까요? 애초에 대부분의 여론이 감독 교체를 원하고 있는데 JFA는 왜 막무가내로 연임시킬까요?
월드컵 출전국에게는 결과를 낼 수 없습니다. 라는 결과가 브라질전과 튀니지전에서 명확하게 나왔는데 아무것도 손쓰지 않고 여론까지 거스르면서 모리아스 감독을 연임시키는 이유를 JFA는 알리는 편이 국민의 축구 이탈을 적지 않게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정말 학습하지 못하네. 여기에 인간들. 호주에 이겨 출전 결정짓자 극찬, 베트남과 비기자 비판, 파라과이에 대승하자 극찬. 오늘은 비판. 저기 선수는 한 경기 결과로 평가해도 되지만 감독은 언제나 내용으로 평가해야. 목적은 월드컵 8강이야. 포메이션을 정하고 선수를 배치할 뿐. 이것이 모리아스. 선제골을 먹으면 반드시 진다. 모리아스가 역전승한 시합이 있었나? 거의 없잖아. 이것은 수정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 선수들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만한 인재를 감당하지 못하는 감독의 책임입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만약 일본이 튀니지와 같은 조에 들었다면 우선 확실하게 승점 3을 계산했을 것이다. 플레이오프를 이겨 튀니지와 같은 조가 된 호주를 부러워하는 사람도 많겠지. 하지만 지금 일본의 현실은 이런 거야. 2014년에도 그리스를 상대로 승점 3을 예상한 결과 조별 예선 탈락, 그리스는 16강 진출. 이번에 독일과 스페인을 상대로 일본이 통할지 어떻게 싸워 승점을 빼앗을지 주목되고 있지만 코스타리카 혹은 뉴질랜드는 승점 3이 확실하다는 듯 어느 언론도 전혀 건드리지 않는, 심지어 이미 16강전에서 벨기에의 리벤지라는 보도까지 나오는 형편. 친선 경기만큼은 강한 일본인데 그것조차 이렇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완패하면 절망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어떡하냐? 모리아스씨? 일본의 나쁜 점이 드러난 경기. 반대로 월드컵까지 시간이 있는 이 타이밍에 다행이라고 생각. 특히 요시다의 열화가 심하다. 주장을 교체해서라도 센터백은 다른 선수로 대체하는 것이 좋아. 요시다의 스피드 없음은 이 수준에서는 치명적. 독일의 냐브리나 사네, 스페인의 페란 토레스, 모라타의 스피드에 대응할 수 있는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아. 토미야스의 복귀가 기다려진다. 빌드업에서는 엔도 와타루가 철저하게 노려졌다. 상대의 파울로 구원받은 장면도 많아서 본선이었다면 치명적인 볼로스트가 될 수 있는 장면이 많았다. 공격은 애초에 선수 배치가 문제. 선수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포지션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이 레벨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미나미누는 좌측 윙어가 적정하지 않다. 미나미누를 왼쪽에서 사용하던 60분은 허사였다. 아시아 예선에서 통했던 속임수를 썼지만 월드컵 출전 클래스의 상대에게는 속임수가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 일본이 월드컵에서 맞붙을 상대는 오늘의 튀니지보다 훨씬 강하다. 일본 홈에서 컨디션이 완전치 않은 상대에게 이렇게 당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오늘의 요시다는 심했지만 골키퍼를 포함한 수비 라인이 평소 멤버가 아니었던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미나미노의 왼쪽 윙어 기용도 정말로 의미를 모르겠다. 미나미노를 왼쪽 윙어로 기용하지 않으면 감독에게 무슨 벌이라도 부과되는 것일까? 그리고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투는 선발보다 상대의 피로가 생기기 시작하는 후반부터가 상대로서는 싫을 거라고 생각해. 반대로 미토마는 간격으로 승부하는 타입이므로 상대와 최상의 간격을 빨리 잡기 위해 선발 기용이 좋다. 짧은 시간 출전의 경우 미토마가 최고의 간격을 찾기 전에 시합이 끝나버린다. 그리고 엔도가 계속 노려주고 있었는데 감독이 너무 무책이었다. 본선까지 반년 가까이 있다면 감독 해임도 좋다고 생각해. 이대로라면 월드컵은 비참한 결말이 날 것 같아. 3실점에 모두 관여되며 전범으로 떠오른 주장 요시다 마야 선수는 후반의 실수 때문에 무너지고 말았다. 한심스러운 모습으로 끝났다. 전혀 좋은 플레이를 하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다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일본 언론들 역시 이번 A매치 4연전에서 모인 자국 대표팀의 전력에 대해 많은 비판을 하고 있죠. 6월 A매치 시리즈를 2승 1무 1패로 마감한 한국과 2승 2패로 마감한 일본. 각자의 과제를 알게 된 양국은 과연 어떤 해법을 내놓게 될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축구는 내셔널리즘을 먹고 사는 스포츠라는 말이 있죠. 11월에 열릴 월드컵이 매우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허위, 과장, 조작 없는 채널,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는 심심뿌리 반응 채널이었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